네,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꽉 막혀 있습니다. 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에 이란이 선박을 납포하는 무력 시위로 대응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동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마영삼 전 주의 이스라엘 대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던 선박 3척에 발포를 해서 2척을 이제 납포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긴장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차 협상이 언제 개최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예. 가장 지금 긴장도가 높은 것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겠지만 이란이 봉쇄를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미국이 역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상 그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지금 누가 쥐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양측에서 다 이제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이미 이란과 관련되는 선박 2척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고 납포를 했고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든 이 통제권이 마치 이란에서 미국 쪽으로 다 넘어온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이란 측도 자기들이 원래 생각했던 이 통제권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충분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는 민간 선박 3척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납포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란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지역은 호르무즈 해협 안쪽이고 미 해군이 있는 곳은 오만만 쪽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막바로 부딪힐 염려는 없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사건이 크게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이란은 일관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미국의 역봉쇄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역봉쇄가 실제로 큰 압박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역봉쇄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이 역봉쇄를 발표하고 나서부터 이란 쪽에 들어가는 배와 나오는 배를 통제를 하고 나머지는 다 개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결국은 이란 하나에 대한 통제가 되었습니다. 그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거기서 나오는 이란의 수출하는 석유 물량을 다 그냥 차단을 합니다. 그거는 그냥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5억 달러라고 그러는데 하루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3억 달러 내지 5억 달러로 그렇게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자금이면서 통치 자금입니다. 그게 이제 꽉 막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들어가는 무기도 완전히 다 차단됐습니다. 생품불도 차단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이란이고 이란으로서는 지금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현재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란으로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며칠 전에 아락치 이란 외교 장관이 상선에 한해서는 다 풀겠다고 했었습니다. 예. 상당한 이제 진전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고맙지만 우리는 계속 역봉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서 그냥 자기들의 조치를 번복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란으로서는 지금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역봉쇄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더라도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지요. 예. 호르무즈 역봉쇄가 이란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미국도 좀 비슷한 상황인 게 이란이 그 선박을 납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브렌트유가 $100를 또 다시 넘어섰습니다. 유가는 결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언제까지 버틸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봉쇄가 이중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란 쪽에서도 봉쇄, 미국 쪽에서도 역봉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은 유조선이 거의 이제 통행이 불가하다는 그런 이제 판단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막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이냐? 지금 만약에 미국 쪽에서 역봉쇄를 푼다면은 이란 쪽에서는 우리도 풀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풀 것이냐 하는 것인데 예. 참모들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만 풀면은 2차 협상이 될 것 같다. 풀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파키스탄, 중재자인 파키스탄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푸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뭐냐 하면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란이 어쩔 수 없이 협상 테이블로도 올 것이고 협상 테이블에 와서도 우리는 이것을 큰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안 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이제 제3자로 보는 사람들도 좀 굉장히 답답한 측면이죠. 왜냐하면 2차 협상이 빨리 개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 잠시 풀어주고 협상을 하고 협상이 잘 안 되고 결렬이 되고 이렇게 되면 또다시 역봉쇄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있기를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카드는 계속해서 이 완전한 협상이 끝날 때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이란 전쟁 이후로 이제 처음 언급된 게 바로 해저 케이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케이블선이 끊기게 되면 중동 지역 그 망의 인터넷망, 통신망에 아주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케이블과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좀 사례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란이 정말로 이 케이블선을 끊는 이런 행위를 좀 감행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란 측에서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 무기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었고 또 하나가 인근 국가, 걸프 국가에 대한 이제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해저 케이블을 끊는다고 할 때 이란 자체로서도 통신망이 굉장히 장애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은 지금 걸프 국가에 진출해 있는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거야말로 이 전쟁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되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통신망이라 하는 건 우리 생활의 일부가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란이 이것을 계속 고집을 할까? 저는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란이 선택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카드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또 하나의 그 남아 있는 난관이 기뢰 아니겠습니까? 이란이 몇 개를 설치했는지도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측에서 이 기뢰를 제거하려면 일단 전쟁이 끝나야 되고 그 이후에 기뢰를 제거하는데도 6개월 이상이 더 걸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한동안은 좀 위험한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의 경우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해협에 해로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은 이렇게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 풀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상 떠돌아다니는 기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개라도 이 부딪히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뢰 제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현재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하면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 기뢰 제거함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최근에 몇 대를 구형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국제사회에서 함께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영국과 프랑스가
계속해서 여러 개 한 40개, 50개 국가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 기뢰를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이고 어느 나라가 그걸 담당을 할 것이고 안전 호송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런 협의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6개월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최소한 2, 3개월은 걸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을 확보할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야만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오는 유조선도 상당수 제한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다 할지라도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상당히 유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뭐 기뢰 제거 협의가 이제 시행이 되기까지 해도 그 전제 조건은 사실상 종전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종전을 위해서 협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인데, 근데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로를 향해서 지금 탓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은 이제 미국이 봉쇄를 한 탓이다. 또 미국은 이란의 내부가 좀 분열된 탓이다. 지금 이렇게 서로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다음 회담이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뭐 지금 뭐 일각에서는 24일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어느 시점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 3에서 5, 어제 발표한 게 예. 3에서 5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미국 쪽의 희망 사항이지요. 이제 물론 이제 파키스탄이 중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상대방의 입장 이런 것을 전달을 해서 나온 날짜가 아닐까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이제 캐롤라인 대변인 또 아니라고 부인을 예. 했더라고요. 사흘에서 닷새도 아니다, 기한 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휴전 기간은 예. 이제 3일에서 무제한인데. 휴전 기간은 지금 무제한으로 이제 열어놓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과연 언제쯤 이게 회담이 2차 회담이 예. 열릴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뭐 한 72시간 이제 얘기도 나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5일 이내에 이게 개최가 되지 않으면 개최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개최되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으로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고 그리고 이 전체 상황에서 볼 때 만약에 5일 내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회담 자체의 모멘텀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제적인 관심도 떨어지고 파키스탄의 중재 역할도 중지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부터 한 5일 이내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그게 안 되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란이 근데 이제 협상장에 못 나오는 이유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부에 균열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일각에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냥 단순히 이제 시스템상 지금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분석들도 있던데요. 마 대사님은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보세요? 저는 생각하기에 꽤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 최고 지도자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전임자의 최고 지도자가 있었을 때는 강경파와 온건파 여기서 본인이 균형을 잡아서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스다파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모스다파의 권위를 이용해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정을 가지고 이행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 보니까 이 온건파나 협상파들에서 볼 때는 무리한 요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내부 분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체제 전체를 다 이 협상 자체를 파기할 만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의견 차이, 의견 충돌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미국 내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해군 장관이 사임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번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장관들이 사임한 게 지금 이번이 4번째고요. 그리고 해군 장관, 뭐 지금 미 해군력이 상당 부분 중동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총괄하는 해군 장관이 사임했다. 왜 이 시점일까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지금 해군 장관도 그렇고 얼마 전에 육군 참모총장도 맞습니다. 또 해임 당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지금 장수를 지금 2사람이나 지금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미국의 전쟁을 수행하는 지휘 통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럼 이 시점에 그렇게 했느냐? 대체로 뭐 이런 이제 추측들을 하고 있죠. 그 지금 이제 펠렌 해군 장관이 해군과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보를 했다는 것이죠. 장관을 건너뛰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했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헤그세스 장관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전쟁도 이제 자기가 수행을 했고 책임자이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지금 이제 진영을 새로 갖춘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다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될 것인데 네. 조금 있으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임을 한 이유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자신의 SNS에 이란 여성 시위자 8명에 대한 사진을 올리면서 이 인물들이 이제 사형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다, 사형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이 시위자들은 사형을 처형받은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었거든요. 근데 돌연 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사형을 안 하기로 했다고 한다. 감사하다. 이란이 나의 의견을 받아들여줬다. 감사하다라고 SNS를 올렸습니다. 이건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어떤 사안이라도 해석을 자기 주관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어느 쪽 말이 맞을까? 뭐 조금 있다가 보면 이제 또 이제 그것도 밝혀질 것입니다. 예. 근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 전체를 수행해 나가면서 이란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전쟁을 끌고 나가느냐 안보 문제였습니다. 핵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 문제로 또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인권으로 인권 문제를 예. 건드리면서 인권 문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지금 현재 잠잠해 있는 민주화 자유화 세력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비록 전쟁에 대해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이 인권 문제까지도 이게 케어를 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게 먹혀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로서는 매우 그 위험한 그런 결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의 반정권 세력들에 대한 메시지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고요. 지금 뭐 저희가 이제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만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소식 관련해서 여전히 뭐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이런 그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게 이란 정권의 의도적인 생존 전략이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그걸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부재 기간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아까 우리가 잠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내부 갈등 문제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로 생각하기에도 우리의 지도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지금 현재 부상이 당했던 어느 정도인지 매우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에 대한 결집도 필요한 것이고 군에 대한 사기도 필요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미 저는 상당히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부상 상황이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도 여전히 이제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무차별 공격을 하면서 지금 뭐 민간인들 피해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레바논 기자 그리고 유엔군 프랑스 군인까지 희생이 됐습니다. 이 상황들이 좀
또 다른 불씨가 돼서 이란과 미국과의 협상에 좀 더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그런 아주 부정적인 이제 사건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이란 측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또 구실로 해서 다른 또 그러게요. 부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워싱턴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에 2차 이제 협상이 또 진행이 됩니다. 네. 이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레바논 사태가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종전 협상을 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력하게 네타냐후 총리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쪽에서 지금 협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입니다. 네. 2024년 11월 달에 협정을 체결했을 때도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헤즈볼라가 레바논 정부의 어떠한 지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장 해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 이런 사태가 그렇게 악화돼서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런 사태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안한 휴전 10일간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또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은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동 상황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